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유튜브 내용은 상전 벽해 중인 용산, 대해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개발 진행 중인 내용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한 번의 촬영으로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오늘은 용산구의 어떤 입지적인 측면하고 또 용산구 내에서 개발 진행 중인 곳, 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총괄 요약적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컨택 포인트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 편하게 컨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입지 두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용산의 입지라고 해서 용산은 3도심 중앙의 배산, 임수, 명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속, 사파 그림이 좀 정겹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그림 어디서 캡처해서 가지고 오는데 공을 좀 들였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북쪽 지역은 북한산에서부터 삼각산을 거쳐서 경복궁과 남산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서쪽과 서남쪽은 이제 은평구 쪽의 녹번 불광 쪽부터 마포구의 상암동, 강서구의 마곡, 양천구 목동, 또 영등포가 있고 여의도의 국회, 또 63빌딩이 있고 동작구 쪽에 현충원 뭐 이 정도가 있죠. 서울의 이제 동남쪽 측면에서는 이제 광진구 쪽의 이제 워커힐 아파트, 또 강동구, 요즘 강동구가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동, 둔천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죠. 송파구의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또 잠실, 슈퍼타워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동북부 쪽은 저 위쪽의 뭐 상계동 쪽이라든가 도봉구, 노원구 그런 지역이 있고 청량리와 또 청계천, 또 성동구의 서울숲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크게 이제 3도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로구와 중구 쪽에 있는 도심권이 있고 영등포와 여의도 쪽인 여의도권이 있고 또 강남구와 서초구 쪽의 강남권 이렇게 3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는 여기입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3도심,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 그 트라이앵글 사이에 용산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바로 뒤쪽으로는 남산의 품에 이렇게 접해져 있고 또 용산구의 남쪽은 그 남향 한강변으로 아주 폭이 넓게 이렇게 남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산구 전체적인 개발 현황에 대한 총괄표가 이렇게 총괄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는 전체가 상전벽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산공원이라든가 국제업무지구, 한강로, 이촌동, 한남 뉴타운 굵직굵직한 개발 청사진들이 있고요. 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폭과 깊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천에 대한 이미지, 상권, 또 산재부지라고 해가지고 미군, 용산 미군 부대 주변의 산재에 있는 정부의 땅들에 대한 개발 그런 측면에서 산재부지라는 것이 있고 또 신분당선, 용산 연장 그런 노선 교통 개선 계획도 있습니다. 용산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강 건너의 반포나 압구정 그쪽 지역과 견줄 만한 탁월한 입지 가치, 배산임수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용산 전체적인 개발 계획, 개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용산구의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남산입니다. 남산은 해발 고도가 26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용산공원입니다. 미군 부대가 이제 나가고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용산공원 정확한 용어는 용산공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공원 또 혹은 용산민족공원 그런 단어를 쓰는데, 공식적인 단어는 용산공원이라고 하고, 용산공원의 면적은 92만 평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면적이 102만 평 정도 되는데, 용산공원은 92만 평으로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버금가는 넓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이라고 해서 여기는 철도기지청 국제업무지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코레일 땅입니다. 코레일. 과거에 이 코레일 땅과 서부 이천동의 사유지 혹은 국공유지 지역을 합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센세이셔널한 이제 시장의 관심을 받은 곳이 있는데, 그 국제업무지구는 이제 개발은 이제 일단 취소, 무산이 된 것이고, 이제 요 1번 코레일 땅, 이 코레일 땅에 대한 개발 청사진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서울시와 정부와 또 코레일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한강로 쪽입니다. 한강로 쪽은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많은 이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이제는 재개발로 통합이 됐는데, 재개발 내에서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있고요,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한강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현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번, 이쪽은 동부이천동 쪽입니다. 동부이천동 쪽은 재건축 투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지역이고요. 4번, 여기는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은 재개발이고, 재개발의 황제 지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역은 이제 원효로, 신계동, 문배동, 또 효창, 서계, 청파, 후암, 가로월, 동작 이런 지역들이 있고, 이런 지역들에서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이제 새롭게 정비 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6번 해방촌 이쪽 지역은 과거에 이 남산 밑에 해방촌 쪽은 그 후암동 쪽하고 용적률 이양제라고 해가지고 해방촌은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에 강력하게 걸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높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방촌 쪽에서 만들어지는 용적률을 후암동 쪽으로 용적률을 이양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 후암동 쪽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 가치, 개발 수익 그런 것을 해방촌 쪽과 좀 나눠서 향유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해방촌 쪽이 과거에 용적률 이양제라는 측면에서 개발이 모색된 바도 있지만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해방촌은 현재 도시재생 측면에서 그 서울시와 국토부가 마음 잡고 이렇게 그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동네 가꾸기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역입니다. 그 밑에 6번 또 이태원 한남이라고 썼는데, 이쪽은 재벌 총수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태원동과 한남동 이쪽에는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 중에 6명인가 7명인가가 이 이태원동과 한남동 이 저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7번 7번은 한남 더 힐과 유엔 빌리지 한남동 쪽입니다. 한남 더 힐은 재벌 총수는 아니고요, 재벌 2세라든가 3세 혹은 BTS 또 안성기 그 영화배우 안성기 씨라든가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유엔 빌리지라는 한남동 쪽의 유엔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그림처럼 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외국계 고급 기업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남지단이라고 해서 한남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한남 뉴타운의 오른쪽 편, 이쪽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뭐 수복형 재개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개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성격상 개발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그 특정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태원로 쪽이고요. 경리라고 써져 있는 곳은 경리단길 쪽입니다. 한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이제 많이 됐다가 현재는 상권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고, 밑에 관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쪽 지역에 이태원 관광특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 용, 불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하는 재벌 총수들 바로 뒤편에 있는 남산 밑에 있는 하얏 호텔을 말하는 것이고, 용은 용산국제학교, 그리고 불은 블루스퀘어 공연장 그런 것입니다. 용산국제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거의 저스트 100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1000명 정도의 대부분은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한국인들도 한 10%인가 그 정도 여기서 용산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에서 뭐 3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가 그런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한국 학생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지금 파란 음영이 칠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서부 이천동 쪽입니다. 서부 이천동 쪽에는 특별계획 구역이 1, 2, 3, 3개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 성원아파트라든가 대림아파트라든가 그러한 구축 아파트가 이 한강변 쪽을 쫙 병풍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노란색의 음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노들섬은 이미 작년 여름에 개장을 개장을 했고요. 노란색 중에 현이라고 써져 있는 곳은 현대차 서비스 센터 부지라는 곳입니다. 현대차 서비스 센터 부지, 원효로 쪽인데요. 현대차가 이 부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 부지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업무 빌딩이라든가 상업시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차 서비스 센터 이 부지는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아파트 정도 수준으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인데, 현대차에서 의향을 보여주고 있는 업무 빌딩이라든가 사옥이라든가 상업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는 힘들고, 준주거 지역 그 정도로 용도가 상향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효로에 있는 현대차 서비스 센터 부지가 과연 현대차 측의 의향대로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토지 용도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상향될 수가 있겠느냐, 그 타당성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용도지역 상향, 2단계 상향에 대한 정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대략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계 지창 국제업무지구 그쪽에 이제 전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용산전자상가 지역입니다. 용산전자상가는 도시재생으로 이제 변화될 지역입니다. 국토부 또 지자체인 서울시 또 용산구청 이런 데가 같이 좀 아이디어 또 힘을 모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 관점에서 변화를 좀 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4, 5, 6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효창 재개발 지역입니다.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이죠. 4구역은 이미 건축이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이전고시, 준공 및 이전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효창 5구역은 거의 이제 준공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이전고시, 준공
그것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효창 6구역은 재개발의 이제 인허가 단계 중에서 관리 처분 인가도 다 났고 일반 분양도 다 이제 끝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 준공 그런 단계로 즉 효창 4, 5, 6구역은 재개발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위에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의 동그라미 지역이 네 군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 한남 외인주택 이 네 개 지역인데 이 네 개 지역은 원래 정부 소유의 땅들입니다. 그것을 산재 부지라고 하는데요. 용산 미군부대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 군부대 시설과 관련된 땅들입니다. 캠프킴 땅이 있고 유엔사는 미군만이 아닌 우리나라에 지금 유엔군이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엔사, 유엔 사령부가 있는 곳이고 수라는 수송부 땅은 미군들 위주로 쓰는 미군의 수송부 부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맨 오른쪽에 외라는 한남 외인주택은 그 미군들, 그 용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군들의 숙소로 쓰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네 개의 땅들은 전부 정부가 민간한테 매각을 통해서 평택 미군부대 조성 비용으로 상당 부분 조달, 충당할 목적으로 민간한테 굉장히 고가의 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외인부대 땅은 이미 3년 전인가요? 그때 매각이 끝나가지고 벌써 3년도 더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쪽에는 롯데건설에서 나인원 한남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이미 건축 행위는 거의 다 끝났고 조만간 준공 이전 고시가 이제 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 땅이고요. 유엔사 땅도 2년 전, 2년 반 전에 민간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15,000평이 좀 넘어가는 땅인데 이 땅을 1조 500억 정도의 11이라는 시행사한테 즉 땅 한 평당 6,7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아주 고가에 매각이 됐죠. 이 네 개 산재부지 외인주택은 중저층의 고급단지로 개발이 되고 나머지 세 개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는 상업지로서 개발이 될 땅들입니다. 고밀 복합 개발 우리가 일본의 록본기 힐스라는 벤치마킹 내용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캠프킴, 유엔사, 수성부 땅은 그렇게 그 서울 시내 한복판 용산의 요지의 땅에서 고밀 복합적으로 상업지 형태로서 개발이 될 땅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두 개가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위 가운데 노란색은 지금 지하철 6호선입니다. 그 한강진역을 통해서 이태원역, 녹사평역 이렇게 해서 뭐 삼각지역 이렇게 이제 되는 6호선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고 밑에 노란색은 용산역에서부터 이촌역을 통해서 저쪽에 이제 한남역 뭐 그런 데를 통해서 경춘선까지 연결되는 경의중앙선을 말을 합니다.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이 용산역에서부터 반포대교 북단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화시키자라고 해서 용산구청에서 국토부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협의를 요청을 지하화시켜 주세요 라는 측면에서 계속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파란 선이 하나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파란 선은 신분당선 용산 연장 노선입니다. 용산 연장 노선 신분당선은 현재 광교에서부터 판교를 거쳐서 강남역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강남역에서부터 강남 구간이라고 해서 신논현, 노년, 신사 이 세 개의 역사 그 지하철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그 신논현, 노년, 신사 다음부터 이제 이 용산까지 연장되는 노선은 아직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용산 연장 신분당선은 이 미군부대 이전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용산공원에 들어가서 지질조사 그런 신분당선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지질, 환경, 오염 그런 조사를 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지
신분당선 용산 연장 노선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가 용산 전체적인 그 개발 계획, 또 개발 현황, 또 개발 아이템들 전체가 상전벽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하나 제가 1번서부터 번호별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하나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촬영을 한다고 하면 뭐 한 10번 정도도 촬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몇 번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게 될지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산구 전체적인 개발 내용들, 용산 대해부 총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컨택 포인트 여기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컨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두칠성TV 북두칠성 김한종이었습니다. 3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벚꽃이 만개해지는 4월 초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